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사 제136회의 토질 및 기초교사 종목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흙의 중량, 최적 등을 표시하는 삼상관계를 도시하고 간극비, 함수비, 포화도, 비중의 정의 및 활용 분야와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지하수위가 존재하는 풍화대층에서 선 굴착 말뚝의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3번 댐 및 널 말뚝 수리 구조물에 대한 문제. 3번에 1번 파이핑 검토 방법 및 대책. 3번에 2번 하부 지반은 굵은 모래층이고 가중 크리프비의 안전치가 5.0일 때 레인 방법에 의한 파이핑 안정성을 평가하시오. 아래에 그림 주어졌습니다. 우측 페이지 4번 쓰레기 매립지의 치마 메커니즘과 치마량 산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사면 활동 해석 방법 중에 펠레니우스 방법, 비숍 간편법의 가정 조건과 해석 방법 및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입니다. 랭킨 토합, 쿨롱 토합의 기본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각 문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36회) 서술 3교시의 1번입니다. 흙의 중량, 최적 등을 표시하는 삼상관계를 도시하고 간극비, 함수비, 포화도 비중의 정의, 활용 분야와 서로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상세 내용 보기 전에 대제목과 중제목을 어떻게 잡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제목 1번 흙의 중량, 최적 등을 표시하는 삼상관계 도시.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2번 간극비, 함수비, 포화도 비중의 정의와 활용 분야와 서로 간의 관계성. 대제목 2번의 중제목 1번 다음 인자의 정의와 활용 분야. 우측 페이지의 중제목 2번 간극비 등에 대한 관계성. 이렇게 구성을 잡았고요. 상세 내용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관계의 개요입니다. 흙은 토립자, 물, 공기의 삼상으로 구성되며 구성 요소 간 중량과 최적 관계로 공학적 성질이 결정됩니다. 우선 흙의 삼상을 정의하겠습니다. 공기는 A로 표현되고 물은 W, 토립자는 S로 표현되는 삼상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좌측의 중량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립자의 전체 중량을 W라고 하고 공기의 중량은 WA, 0이기 때문에 보통 무시합니다. 물의 중량은 WW, 토립자의 중량은 WS로 표현됩니다. 우측의 최적 관계, 볼륨 관계 보겠습니다. 전체 볼륨은 V이고요. 공기의 볼륨은 VA, 그리고 물의 볼륨은 VW인데 VA와 VW를 합쳐서 공극의 최적, VV로 표현합니다. 한편 토립자의 최적은 VS로 표현되는데 VV와 VS를 더하면 V가 되는 관계입니다. 총 중량 W는 토립자 중량 WS에 물 중량 WW, 공기의 중량을 더한 값인데 공기의 중량은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이어서 총 최적 V입니다. 고체의 최적 또는 토립자의 최적 VS분의 물 최적 VW, 공기의 최적 VA로 구성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2번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이거나 두세 줄에 걸쳐서 쓰기 싫은 경우는 동그라빠처럼 이렇게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문제를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페이지 중제목 1번 물어본 인자들의 정의와 활용 분야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간극비 2입니다. 간극비 2의 정의는 토립자의 최적 VS분의 공극의 최적 VV로 구성되고 간극비는 다짐 특성이라든지 안멜치마량, 투수개수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그라빠는 이렇게 단어로 썼는데요.
공부가 조금 더 되신 분들은 단어와 더불어서 공식까지 써주시면 점수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함수비 W입니다. W는 WS분의 WW로 정의되고 다짐시험과 연경도 등에 활용됩니다. 세 번째 포화도 S입니다. S는 공국의 최적 VV분의 물의 최적 VW로 정의되고 투수성, 안밀, 불포화토 해석 등에 사용됩니다. 4번 비중 GS입니다. GS는 물의 단위 중량 분의 토립자의 단위 중량의 값이고 단위 중량, 최적, 중량 계산의 기본값으로 활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줄이 남았는데 관계성을 여기서 이어 쓰기보다는 새로운 페이지에 시작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계속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인자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VS를 1로 둔 주상도가 필요한데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삼상 관계를 전체 인자에 나누기 VS를 하게 되면은 VS항이 1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토립자의 최적 VS에 VS로 나누니까 1이 된다. 그래서 VS를 1로 둔 주상도다. 또는 전체를 VS로 나눈 비최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좌측의 최적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나누기 VS이니까 VS는 1이 되고 VS분의 VV는 간극비 2로 정의됩니다. 두 개를 합하면 전체 최적 V는 1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물의 최적 VW는 포화도 S 곱하기 간극비 2가 되고 공기의 최적 VA는 전체 간극비 2-SE로 정의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중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WA는 이제 무시하면 되고요. VS로 나누면은 WW는 포화도 S, 간극비 2와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를 곱한 값, 그리고 WS는 GS 감마 W로 구성되는데 두 개를 합하면 결과적으로 중량 W는 GS 플러스 SE의 감마 W를 곱한 값으로 활용됩니다. 지금 제가 유도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토질역학 원서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무게와 부피의 관계성입니다. 함수비 W는 WS분의 WW인데 WS는 위에서 유도했듯이 GS 감마 W이고 WW는 SE 감마 W입니다. 항들을 지우고 나면 결과적으로 SE는 WGS가 나오는데 토질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위 중량 감마이고요. 단위 중량 감마는 최적 V분의 중량 W 관계인데 앞서 말했던 V 그리고 W 이 관계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수분 단위 중량은 감마 T인데 1 플러스 2 자, 이 부분에 최적이 오고요. 최적분의 중량인데 중량은 여기 우측에서 오게 됩니다. GS 플러스 SE의 감마 W로 구해집니다. 이어서 건조 단위 중량인데 건조 단위 중량은 포화도가 0이기 때문에 이 SE항이 사라지는 거고요. 건조 단위 중량은 S는 0이니까 사라지는 거고 우측의 포화 단위 중량은 S 이퀄 1이기 때문에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중 단위 중량인데 수중 단위 중량은 직접 구해지는 게 아니고요. 감마 세츄레이티드에 감마 W를 뺀 값입니다. 계산하면 감마 서브는 1 플러스 2분의 GS-1의 감마 W로 구해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감마를 알파벳의 R로 읽으시는데 그 R이 아니고요. 그리스어 감마입니다. 그리스어 감마이고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쓰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적 함수비와 간극률 관계입니다. 최적 함수비 세타는 간극률 n에다가 포화도 s를 곱한 값인데 간극률 n은 v분의 vv, 포화도 s는 vv분의 vw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최적 v분의 vw더라. 이러한 내용까지 적어보았습니다.
3교시의 1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136회 서술 3교시의 2번입니다. 지하수위가 존재하는 풍화대 층에서 선 굴착 말뚝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대제목 1번 개요. 지하수가 존재하는 풍화대층은 불균질한 지반 특성, 시공 중 품질 저하, 풍화 가속 등으로 지지력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어서 2번. 성굴착 말뚝은 지반을 성굴착한 후 기성 말뚝을 설치하거나 철근망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메인 말뚝 공법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지지력 영향 요소는 시공 중 공벽 안정성, 슬라임 형성과 풍화대층 전리 및 화세대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2번은 매입공법의 분류입니다. 매입공법은 중굴공법, 선굴착공법, 회전공법이 있습니다. 물어본 성굴착공법을 기술하기 위한 매입공법의 분류이고요. 엑스트라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용도 성굴착공법에서 제시한 내용의 상세 내용을 기술하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지하수가 존재하는 풍화대 층에서 성굴착 말뚝의 지지력 영향 요인입니다. 지지력 글씨가 2개 들어갔는데 하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향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중제목부터 보겠습니다. 풍화대층 및 지하수 특성, 문제점이라고 썼고요. 두 번째는 성굴착 말뚝의 지지력 산정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지력의 영향 요인 및 확보 방안. 확보 방안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조건의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충분히 기술해 줍니다. 풍화대층이 있을 때 지지력에 끼치는 문제, 지하수 마찬가지 내용을 써줍니다. 이어서 지지력 영향 요인이기 때문에 지지력 산정하는 내용을 써주면은 본문 내용으로도 좋고 엑스트라로도 충분히 활용이 좋습니다. 지지력 산정 방법의 일반식 QU는 선단 지지력 QP 플러스 주변 마찰력 QS인데, 선단 지지력 QP는 QP의 AP, 주변 마찰력 QS는 시그마 FS의 AS입니다. 두 번째는 성굴착 말뚝의 경험식인데 도로교 설계 기준이라고 이렇게 기준도 제시해 줍니다. 선단 지지력 QP는 200N인데 최대치를 12,000kN까지 쓸 수 있습니다. 주변 마찰력 FS는 2.5N인데 N은 50 이하로 사용합니다. 지금 쓴 부분들, 도로교 설계 기준이라든지 요 상한치, 이런 부분의 내용은 충분히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치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수치 비슷한 걸 보셨다 하는 분들은 수치가 꼭 맞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런 상한치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필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3번은 물어본 영향 요인과 서브로 확보 방안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첫 번째, 공벽 안정성 저하로 인한 주변 마찰력 감소. 상세 내용을 좀 써주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확보 방안을 이렇게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 두 번째, 슬라임 형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확보 방안, 간극 수압 발생 부분, 풍화대 내 전리 및 파쇄면, 쇄골 및 공동 발생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확보 방안까지 내용을 충분히 기술해 줍니다. 이어서는 대제목 4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서술 3교시의 3번입니다. 댐 및 널말뚝의 수리 구조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대제목 1번, 파이핑 검토 방법 및 대책, 물어본 내용을 바로 기술했습니다. 다음의 문제와 같이 물어본 게 많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쓸 내용이 많다면 개요를 생략하고 본론 내용을 충실하시는 게 점수 획득에 유리하십니다. 참고하시고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이핑 검토 방법입니다. 레인에 의한 방법은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계산 문제에서 충분히 기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핑 검토 방법은 유용력에 의한 방법, 유선망에 의한 방법과 한계 동수경사에 의한 방법, 우측 페이지 한계 유속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계 동수경사에 의한 방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동수경사에 의한 방법, 안전율 FS는 동수급의 I분의 한계 동수급의 ICR로 표현되는데 동수급의 I는 유로의 길이 H 플러스 2D분의 수두차 H로 구성됩니다. 좌측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간다면 유로 길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H 한 번, D 두 번 이렇게 해서 유로 길이가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두차 H는 상류와 하류의 수두차 요 H입니다. 이렇게 I를 구하고 한계 동수급의 ICR은 1 플러스 2분의 GS-1로 산정을 하는데 결과 기준값이 1.5 기준으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페이지 중간 파이핑 대책입니다. 문제에서 댐과 그리고 널말뚝을 물어봤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개요도와 상세 내용을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2번 계산 문제입니다. 하부 지반은 굵은 모래층이고 가중 크립비의 안전치가 5.0일 때 레인 방법에 의해서 파이핑을 평가하라는 방법입니다. 우선 레인 방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써주고 문제 조건과 문제 조건에 대한 개요도로부터 안전율을 구하기 위한 유로의 길이와 수두차 등을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파이핑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크립비 CR을 산정해야 합니다. CR은 수두차 H분의 3분의 시그마 LH 수평 방향의 유로 길이와 그리고 시그마 LV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계산된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크립비는 2.67이 나오고요. 기준 안전율 5보다 작기 때문에 안전율을 미확보된다. 안전율 확보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답안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에서 이 수리구조물의 마지막에 이 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동그라바의 답안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회) 서술 3교시의 4번 쓰레기 매립지의 치마 메커니즘과 치마량 산정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동그라바는 쓰레기 매립지와 폐기물 매립지를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쓰레기의 비균질성과 시간에 따른 쓰레기 분해로 인한 치마 메커니즘이 복잡합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일반 사항이고요. 2번 쓰레기 매립지의 치마는 쓰레기 간 위치 재배열, 체적 변형이 큰 물질의 치마, 크립 및 유기성 물질분의 치마 등 총 5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마량은 소워에 의한 방법, 옌 등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쓰레기 매립지의 치마 메커니즘입니다. 치마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 그래프와 대표 단면도를 몇 개 그려줍니다. 이어서는 치마 메커니즘 그래프와 연관된 치마 메커니즘을 1에서부터 5단계로 구분해서 상세하게 기술해줍니다. 가운데 쪽 대제목 3번 현장 계측을 통한 쓰레기 매립 지반의 치마량 산정 기법입니다. 첫 번째는 소워에 의한 치마량 산정입니다. 첫 번째, 역학적 치마와 생물학적 분해에 의한 1차 안밀 치마량을 다음의 공식으로 구하고 두 번째, 쓰레기 구성물의 크립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부패 치마량 SS를 다음 공식으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치마량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종제목 2번 옌에 의한 치마량 산정 방법입니다. 상세 내용과 치마율을 구하는 방법 등을 써줍니다. 대제목 4번 결론인데 치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지의
계측 단면도를 하나 그려주고요. 마지막 결론 내용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136회 서술 3교시의 5번입니다. 사면활동 해석 방법 중 펠레니우스 방법, 비숍 간편법의 가종조건, 해석 방법 및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제목 1번 개요. 절편법은 사면의 활동면을 가정하고 이를 수직절편으로 나눈 후 각 절편의 힘의 평형관계를 통해서 해석하는 한계 평형 해석법입니다. 그러나 n개의 절편에 작용하는 힘과 기하학적 요소를 정리하면 2n-2개의 부정정 상태가 되므로 해석 시 부정정의 차수만큼 가정이 필요합니다. 사면활동 해석법 중에 절편법에 대한 내용을 개요 1번과 2번에 써줬습니다. 이어서 개요 3번, 가정조건의 설정 방식에 따라서 펠레니우스 방법과 비숍 간편법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펠레니우스 방법과 비숍 방법이 어떠한 해석법인지 왜 가정조건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개요 부분입니다. 이어서 개요의 중제목 4번, 절편법 기본입니다. 간편법 말고 절편법에 대한 대표 개요도와 그리고 절편에 대한 절편법 해석 시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에 대해서 정리하고 결과적으로 절편법에 대한 기본 공식을 써줍니다. 사면완전율 Fs는 분모는 활동력 시그마 W의 사인 알파, 그리고 분자는 저항력입니다. 시그마 CL 플러스 수직력의 탄젠트 파이. 이렇게 절편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이어서 나오는 펠레니우스 방법과 비숍법에 대한 기본 과정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엑스트라 또는 본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빠가 쓴 이 공식 정도는 충분히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펠레니우스 방법입니다. 가정조건과 해석 방법,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을 쭉쭉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 3번 비숍의 간편법, 가정조건과 해석 방법, 그리고 해석 시 유의사항입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이 개요도를 크게 그리시고 아는 내용을 최대한 늘려서 최소한 0.5페이지, 가능하면 한 페이지 정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회) 서술 3교시의 6번 랭킨 토합과 쿨롱 토합의 기본 과정과 특징입니다. 1번 개요. 우선 랭킨 토합은 횡방향 변에 따라 파괴면 내 모든 흙이 소성 상태로 파괴 시에 토합을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쿨롱 토합은 파괴면 내 흙 요소는 파괴되지 않고 파괴면만 한계 평형 상태에 도달 시 토합입니다. 대제목 2번은 토합의 기본 과정인데 표 형태로 해서 좌측은 랭킨 토합, 우측은 쿨롱 토합을 써줍니다. 우선 공통되는 사항은 구분선 없이 이렇게 써주고 구별이 되는 가정사항은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가지를 기술해 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랭킨 토합의 특징입니다. 파괴면의 형상과 방향, 토합의 작용점, 파괴 기준, 토합의 크기, 실무 적용 부분, 그리고 문제점 부분을 써줍니다.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쿨롱 토합의 특징입니다. 파괴면 형상과 방향, 작용점, 기준, 그리고 토합의 크기, 실무 적용, 문제점에 대해서 써줍니다. 이어서 5번 결론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3교시의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부량에 따라서 획득하실 수 있는 점수가 비례하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동그라빠는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3교시의 6번 문제를 잘 쓰지 못하셨거나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시는 수험자분들께서는 내가 아직 공부량이 부족하시구나 하고 앞으로 공부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36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